40대의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집, 직장, 사람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공허함이 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당신조차도 그 공허함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낼 수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봅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유리창 너머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소리는 통과하지만 의미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기도 아니고 정신적 붕괴도 아닙니다. 칼 융은 이러한 감정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왜 지금 이 순간, 왜 당신에게 이런 외로움이 찾아오는지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생각할 때 텅 빈 방, 인적 없는 거리, 어쩌면 아무도 전화하지 않는 저녁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40대에 찾아오는 외로움은 그 어떤 외로움과도 다릅니다. 익숙한 목소리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얼굴들 옆, 사람들로 가득 찬 한가운데서 싹 트는 외로움은 가장 놀라운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있고 삶은 계속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 보이지만 이상하고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이 마음속에서 자라납니다. 식탁 주변에 웃음소리가 들리지만 마치 유리창 너머로 들리는 듯합니다. 말은 들리지만 의미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부르는 것 같지만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감정은 이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너무 미묘해서 알아차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시절에는 달리고 쌓고 증명하느라 바빴고 달릴 때는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소음에 섞여버렸고 달리는 동안에는 멈추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속도가 조금 느려졌습니다. 자녀들은 다 자랐고 직업도 안정되었으며 삶이라는 구조는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 바깥의 소음이 잦아들 때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구조를 구축하는 과정이고 후반부는 그 구조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과정이라고. 그리고 이 질문은 너무나 정중하게 문을 두드려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묘한 무거움을 느끼고 성공적인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은 식탁에 앉아 있어도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조차 말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 같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고 더 나아가 불평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기에 이런 감정을 스스로에게조차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들은 더 많은 책임을 떠맡고 스케줄을 꽉 채웁니다. 소셜미디어에 접속하고 다음 휴가를 계획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움직임이 계속되는 한 내면의 목소리는 잠잠해지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이 멈추지 않는 한 멈춰서 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목소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외부적인 조치도 내면에 닿을 수 없습니다. 융은 이러한 과정을 인생 후반기의 정신, 즉 상실이 아니라 심화라고 설명합니다. 외부에 열려있던 삶이 이제 내면으로 향하기 시작하는 과정,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을 하는가에서 당신은 누구인가로 진화하려는 노력입니다. 이러한 진화는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이것을 원했는가? 라는 질문은 작아 보이지만 그 답은 때때로 지진과 같은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가득 찬 테이블에서 느껴지는 공허함은 사실 영혼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외로움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 느낌은 더 이상 배제의 신호가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 존재하기 시작한다는 전조입니다. 그것은 타인과 연결되지 못해서 느끼는 외로움이 아니라 오랫동안 자기 자신과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느끼는 외로움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는 것, 즉 외로움을 결핍이 아니라 초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려 애쓰는 것과 그 안에 조용히 머무르는 법을 배우는 것 사이에는 평생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테이블의 유리 너머로 말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순간이 바로 당신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솔직해지는 순간입니다. 가면도 역할도 연기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있을 뿐이며 그 느낌이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이끄는 가장 순수한 목소리입니다. 융은 사람이 자신의 내면의 깊이와 마주하는 것은 오직 그 침묵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소음이 계속되는 한 마주하는 것은 미뤄지지만 미뤄진 것은 사라지지 않고 쌓여갈 뿐입니다. 군중 속에서 느껴지는 그 공허함은 해마다 더욱 무거워지고 더욱 자주 찾아온다. 왜냐하면 이제 영혼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 퍼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고 귀 기울이고 함께 머무르는 것,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어쩌면 사람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일 것이다. 융의 가장 날카로운 개념 중 하나는 페르소나입니다. 라틴어로 가면을 뜻하는 이 단어는 융이 우연히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고대 연극에서 배우들은 무대에서 쓰는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관객에게 보여주고 싶은 얼굴, 연기하는 역할, 드러내는 정체성을 의미했죠. 융은 현대인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삶이라는 무대에 오르기 전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얼굴을 신중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가면을 너무나 능숙하게 쓰게 되어 어느 순간 무대와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가면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물론 순식간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가면도 한순간에 만들어지지는 않죠. 당신의 가면은 수년에 걸쳐 아주 작은 결정들과 논리적인 합리화를 통해 그리고 종종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되었습니다. 어쩌면 아주 어렸을 때 강해져야 했던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는 것은 소용없었거나 울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어린 당신은 감정을 숨기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가족 내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역할을 떠맡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그런 역할을 강요한 것은 아니지만 당신이 있을 때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당신이 물러나면 문제가 발생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작동했고 이것이 당신의 가면을 만드는 첫 번째 벽돌이 쌓였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직장에서 보여준 강하고 단호하며 지칠 줄 모르는 이미지가 당신에게 기회를 열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했고 당신에게 업무가 주어졌으며 당신은 존경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가면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은 반복되고 반복되는 것이 정체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가면은 너무나 깊이 뿌리내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거울을 보지만 어떤 얼굴이 진짜 당신의 얼굴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책임감 있고 모든 것을 관리하며 강하고 지칠 줄 모르는 듯 자신감 넘치는 이 얼굴이 이제 당신을 대신해 말하고 결정을 내리고 관계를 맺어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이 가장 심각하게 경고했던 위험이 시작됩니다. 페르소나는 타인과 연결되지만 진정한 자아는 그곳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면이 만들어낸 관계는 진실해 보이고 심지어 진심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밑에는 공허함이 존재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랑받는다고 느끼지만 누구를 사랑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합니다. 사랑받은 것은 진정한 자아였을까요? 아니면 공들여 만들어낸 가면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를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조차 묘한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사랑이 진심일지라도 가면이라는 두꺼운 유리벽이 당신 사이에 놓여 있기에 그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르소나가 강할수록 진정한 자아는 그림자 속에 더욱 깊숙이 숨어든다. 그리고 그림자 속에 숨겨진 모든 것은 결국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갑작스러운 슬픔의 물결로, 때로는 사람들로 가득 찬 식탁에서 느껴지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으로 말입니다. 영혼이 표현되지 않는 모든 관계에서 영혼은 조금씩 더 움츠러들고 조금씩 더 조용해지고 조금씩 더 지쳐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피로감이 일이나 프로젝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40년 동안 쓴 가면의 무게는 어깨가 아니라 영혼 한가운데에 쌓이고 그 무게는 어떤 휴가나 성공, 외부의 인정으로도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해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답은 가면 아래를 들여다보고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진정한 얼굴을 보고 어쩌면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나는 진정 누구인가 라고 묻는 데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가면과 자신을 동일시해온 사람에게는 그 질문 자체가 위협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면을 벗어도 그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처럼 진정한 자아는 너무나 약하고 부적절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정반대입니다. 가면 아래에는 나약함이 아니라 억눌린 힘, 표현되지 않은 감정, 말하지 못한 진실, 그리고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외면해온 욕구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가면을 벗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4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게를 내려놓고 마침내 그 아래 서 있는 사람,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감정이 찾아오는 걸까? 왜 20대에는 이런 무거움이 없었을까? 왜 30대에는 이런 공허함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을까? 왜 인생이 가장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 시점에 내면의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융은 자신의 삶과 환자들의 경험을 수십 년간 관찰하며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틀을 제시했습니다. 융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은 크게 두 단계로 발달하며 이 두 단계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작용합니다. 첫 번째 단계, 즉 인생의 전반부에는 자아 형성이 우선시되며 이 자아 형성은 외부로 향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 어떤 정체성을 만들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당신을 외부로 이끌고 외부 세계를 형성하게 하며 외부 세계로부터 받는 인정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확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심지어 필수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먼저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 속에 존재하고 세상을 붙잡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20대의 절정에 달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고 모든 문이 열릴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러한 열정은 당신을 엄청난 추진력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멈춰서서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깥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30대에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직업이 자리를 잡고 관계는 깊어지거나 복잡해지고 어쩌면 가정을 꾸리거나 어쩌면 큰 목표를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외향적인 에너지가 지배적이며 다시 한번 움직임 자체가 의미의 원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40대가 되면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이 변화는 종종 알아차리지 못하게 시작됩니다. 자아는 대부분 구축되고 삶의 틀이 마련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무의식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융은 이를 인생의 오후라고 부릅니다. 아침에는 동쪽에서 해가 떠올라 정오의 절정에 달하지만 오후가 되면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방향 전환은 필연적이고 불가피하며 자연의 섭리입니다. 인간의 정신도 이와 같은 리듬을 따릅니다. 40세 이후부터는 에너지가 점차 내면으로 향하기 시작하고 무의식은 억압된 모든 것을 표면으로 끌어올리려 애씁니다. 이 과정이 지연될수록 무의식의 목소리는 더욱 커집니다. 억압된 감정, 이루지 못한 꿈, 말하지 못한 것들, 거부된 욕망,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며 이제 그 기다림의 시간이 끝난 것입니다. 그렇기에 외부적인 사건이 없는데도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고 성공적인 하루를 보낸 후에도 무의미함이 밀려오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묘한 거리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폭발적으로 솟구쳐 오르는 것이며 어떤 외부적인 개입으로도 잠재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이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억누르려 애쓰는 것은 마치 물을 억지로 끌어올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물은 결국 제 길을 찾아냅니다.
아무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 느낌은 나약함도 실패도 위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통합의 시간이 왔음을 알리는 정신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가 바로 지금 오는 이유는 내면을 구축할 에너지가 축적되었고 외적인 구조가 완성되었으며 마침내 영혼이 하지만 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 라고 묻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질문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왜 지금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비록 내키지 않더라도 당신은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준비되었다는 것은 쉽다거나 의지가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이 목소리를 무시하는 데 드는 비용이 듣는 데 드는 비용보다 더 커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대에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에너지도 선택권도 시간도 있었기에 나중에 알아볼게 라고 말하는 것이 그럴듯하게 들렸기에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영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융이 환자들에게서 반복적으로 관찰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40세 이후 내면의 혼란에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으로는 서서히 얼어붙어 갔습니다. 호기심은 사라지고 열정은 식어가고 관계는 피상적이 되었으며 결국 삶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름에 귀 기울이고 불편한 질문과 마주할 용기를 낸 사람들은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견은 치료실이나 책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답답한 침묵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의 한가운데에서 시작됩니다. 무의식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바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피는 종종 의식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은 나 자신으로부터 도망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의도적으로 내면의 목소리를 억누르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도피가 자발적으로, 단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때로는 미덕처럼 보이도록 작동합니다. 더 많이 일하는 것이 미덕처럼 보입니다. 나는 책임감이 있어. 성과를 내야 해. 멈출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달력은 꽉 차고 회의는 연이어 열리고 프로젝트는 쌓여갑니다. 더 많은 책임을 맡는 것이 미덕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어. 그들을 실망시킬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의 짐을 떠안고 자신의 필요는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소셜미디어에 몰두하는 것은 순수한 휴식처럼 보입니다. 잠깐만 이라고 말하지만 그 몇 분은 몇 시간으로 이어지고 그 시간 동안 마음은 멈추지 않고 고요해지지 않고 끊임없이 다음 이미지, 다음 정보, 다음 자극으로 뛰어듭니다. 다음 휴가를 계획하는 것은 신나는 일입니다. 이게 필요해, 쉬어야 해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휴가가 끝나면 공허함이 다시 찾아옵니다. 장소는 바뀌었지만 내면의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도피 수단들은 모두 다르게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합니다. 바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그 목소리를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이 계속되는 한 멈춰서 쉴 필요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동안에는 그 공허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 무게를 짊어지지 않고 그 질문들을 던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도망치는 것이 당신을 지배한다고. 무의식적으로, 보이지 않는 끈으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당신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이 지배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왜 그렇게 쉽게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일이 생겨도 반응이 과하게 커지곤 하는데 마치 그 순간 일어난 일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촉발된 것 같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는 똑같은 고통을 반복해서 겪기도 합니다. 상대방은 다르고 이야기도 다르지만 감정, 한계점, 상처는 똑같습니다. 왜 항상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라고 자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충족되지 못한 무언가에 있습니다.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행이 밀려옵니다. 모든 것이 괜찮고 구체적으로 불평할 만한 것도 없는데 마치 납덩이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듯한 기분입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고
심지어 스스로에게조차 인정하기 힘듭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억압되고 거부되고 무시된 모든 감정, 모든 욕구, 모든 진실은 무의식 속에 축적되고 자라나 결국 그것을 담을 공간이 넘쳐 흐르면 외부로 표출됩니다. 그리고 도피는 이 그림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키워줍니다. 도피할 때마다 그림자는 조금씩 더 강해지고 더 깊이 뿌리내리고 더 많은 에너지를 빨아들입니다. 억압 그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느끼지 않고 진실을 보지 않고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소모되는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렇기에 피로는 불면증이나 프로젝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피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피한 대가로 쌓이는 빚입니다. 그리고 이 빚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와 함께 불어납니다. 40대에 느끼는 가벼운 피로가 50대에는 극심한 탈진으로 변할 수 있고 40대의 조용한 공허함이 50대에는 삶의 의미에 대한 심오한 위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융은 가장 비극적인 시나리오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인생 후반기에 이러한 부름을 외면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서서히 얼어붙고 호기심은 사라지고 열정은 식고 관계는 피상적이 되며 삶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탈출의 대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남은 생애를 자기 자신 안에서 낯선 사람으로 보내는 것. 그리고 이 소외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져 어느 날 거울을 보았을 때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얼굴은 당신의 것이고 그 삶도 당신의 것이지만 진정으로 그 삶의 일부가 되어본 적이 없다면 그 삶이 얼마나 진정으로 당신의 것일까요? 융의 가장 인상적인 통찰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탈출은 해결책이 아니라 단지 미루는 것일 뿐이며 미루어진 모든 것은 이자를 붙여 돌아온다. 오늘 당신이 듣지 않으려 애쓰는 목소리는 내일 더 크게 들릴 것이고 오늘 당신이 느끼지 않으려 애쓰는 감정은 내일 더 강렬하게 다가올 것이며 오늘 당신이 외면하는 진실은 내일 더욱 필연적으로 당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이것일 것입니다. 도망치는 데 쏟은 그 엄청난 에너지를 내면으로 돌렸다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에너지로 당신은 자신을 알아가고 진정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기를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도망치는 것은 선택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가장 값비싼 선택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 영상은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질문은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에 귀 기울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가장 대담하고 독특하며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쩌면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40세 이후에 찾아오는 외로움은 질병도 아니고 결함도 아니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이 외로움은 개성화 과정, 즉 진정한 자아와 마주하는 여정으로 향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개성화라는 단어는 추상적이고 학문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융은 이를 매우 구체적인 것으로 정의합니다. 수년간 연기해온 역할이 아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 타인의 기대에 의해 형성된 정체성이 아닌 자신의 본질에서 우러나오는 자아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과정을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가면과 마주하고 그 다음에는 그림자와 마주하고 마지막으로는 삶의 어떤 부분을 진정으로 선택했고 어떤 부분을 그저 휩쓸려 들어갔는지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면은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아니며 숨기는 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는 생각만큼 깊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아프고 어떤 목표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이지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충격적이며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들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깨닫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융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이 충격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라고 직면한 것만이 변화할 수 있고 본 것만이 바뀔 수 있으며 받아들인 것만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고독의 진정한 선물이 드러납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식탁에서 느껴지는 공허함, 아침에 당신을 덮치는 무거움,
설명할 수 없는 슬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나침반과 같습니다. 내면의 가장 솔직한 목소리가 전하는 가장 명확한 메시지이며, 이 메시지는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혼이 표현되지 않는 모든 관계에서 움츠러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표현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내면으로 향하고 그 침묵 속에 앉아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하기보다는 그대로 머물기로 선택할 때 모든 것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약간의 명확함이 찾아옵니다. 오랫동안 흐릿했던 것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가벼움이 느껴지고 자신이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던 짐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시간과 인내, 그리고 솔직함을 통해 진정한 자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자아는 완벽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하며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하는 자아이며 실제는 연기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융은 이것을 통합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배제하고 억압하고 거부했던 부분들을 다시 통합하고 그림자와 화해하고 가면 아래의 얼굴을 받아들이고 궁극적으로 강인하면서도 연약하고 현명하면서도 여전히 배우고 고독하면서도 스스로 완전한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외로움은 변모합니다. 더 이상 유리창 너머로 말하는 듯한 느낌이나 군중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가면이 아닌 진정으로 그곳에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들은 종종 인생에서 가장 솔직한 순간들이며 이 솔직함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그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는 날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날이 바로 지금일지도 모릅니다. 이 글을 읽거나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고독의 진정한 선물은 바로 그 움직임, 나도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피어나는 그 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융이 개성화 여정에 대해 한 말 중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여정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심지어 특별한 준비조차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이 느끼는 그 공허함에서 시작됩니다. 그 공허함은 적이 아니라 문입니다. 모든 문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익숙하지만 이제는 당신을 억압하는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아직 경험되지 않았으며 아직 온전히 당신 자신이 아닌 광활한 공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독의 진정한 선물은 바로 그 문으로 당신을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문을 여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당신에게 와닿았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각 영상은 그 문을 조금 더 활짝 열어주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자각은 시작이지만 자각 이후에는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똑같은 도피 수단에 의지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다시 무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잠시 멈춰서서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래,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잠시 말한 후 삶은 계속되고 분주함이 시작되고 일상의 소음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그 마음속의 동요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선택은 다릅니다. 선택은 그 동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는 것이며 매일 조금씩 더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그 다음 삶에, 그리고 쌓아가는 관계에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을 한 번에 완전히 새로 시작할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거창한 선언을 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장을 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선택은 종종 조용히 시작됩니다. 오늘 그 공허함을 조금 더 오래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불편한 질문을 외면하지 말고 잠시 마음속에 담아두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닌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작은 결정을 내려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가면을 벗고 그 아래 숨겨진 얼굴을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융에 따르면 개성화 과정은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작지만 진솔한 선택들이 쌓여가는 과정입니다. 의식적인 순간순간이 쌓여가고
자각이 다음 순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며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진정한 자아가 더욱 활발하게 숨쉬고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며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의 관계도 변화합니다. 어떤 관계는 진정한 당신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더욱 깊어지기도 하고 현실이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기도 하고 더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든 당신은 더욱 진실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관계는 가면을 쓴 채 만들어졌기에 피상적이거나 시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가면이 벗겨지면 그 유대감은 약해지죠. 물론 아프겠지만 언젠가 잘못된 관계를 잃는 것이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보다 더 값비싼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목표는 변합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들을 얼마나 간절히 쫓았는지 깨닫게 되고 수년 동안 마음속에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관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고 끊임없이 허세를 부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존중하며 그 목소리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용감한 여정은 내면으로 향하는 여정이다. 그리고 이 용기는 겉으로 드러내는 용기가 아닙니다.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때로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조용하고 단호하며 정직한 발걸음입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40대 이후에 찾아오는 외로움은 벌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결코 끝도 아닙니다. 그 외로움은 삶 자체가 당신에게 가장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의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당신 안에만 있습니다. 댓글에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한다 라고 남겨주세요. 이 세 단어는 의지의 선언이자 출발점이며 어쩌면 당신 인생의 남은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발걸음의 첫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지금 당신 마음속에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나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라는 작은 목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 목소리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융은 38세에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개성화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겪으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여정에는 이른 시간도 늦은 시간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감정, 당신 안에서 깨어나는 그 작은 목소리, 이 말이 당신에게 닿는 그 순간, 바로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거창한 준비도 큰 용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멈춰서서 나는 여기 있고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들려지기를 기다리는 모든 것들처럼 진정으로 경청받는다고 느낄 때 비로소 말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시작될 때, 그 소통이 열릴 때 삶은 서서히 완전히 다른 색깔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업무 효율은 낮아지고 피로감은 줄어들고 소외감은 줄어들며 점점 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하기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